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라면 3가지를 끓이는 방법을 소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국물이 있는 육개장 라면이고, 하나는 카레맛 볶음면, 하나는 간짬뽕 같은 그런 볶음면입니다. 3가지 다 굉장히 훌륭하게 맛있고, 솔직히 이거 3가지는 제 개인적으로 역대급 라면의 레시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고의 레시피니까 오늘만큼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는 하나 끓일 때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료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재료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왜냐면은 간편식인 라면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 재료들보다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부장 영상에서는 중요한 건 소스가 될 것입니다. 라면을 하나의 요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끓일 라면은 카레맛 볶음면입니다. 제가 국물 없이 아주 뻑뻑한 면을 좋아하는데요. 그런 것 중에서 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 라이스 누들 같은 그런 느낌의 것을 해보겠습니다. 재료 설명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근입니다. 당근채. 그냥 색깔용이에요. 20g입니다. 숙주입니다. 30g입니다. 양파입니다. 오늘은 보라색 양파를 준비했고요. 20g입니다. 그냥 길게 채쳤습니다. 흰색 양파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배추입니다. 20g 준비했습니다. 그냥 길게 채쳤습니다. 대파입니다. 10g입니다. 송송 썰었습니다. 달걀 1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고수입니다. 이 고수는 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호불호가 완벽하게 갈리는 야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준비한 거지 생각보다 잘 어울리거든요. 이거 보시고 너무 극혐이라 그러면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취향이니까요. 안 넣으셔도 전혀 관계없는 거니까요. 무슨 라면 하나 끓이는데 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필요한 건 달걀과 양파, 숙주 요거 딱 3가지만 있으시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저희는 소스가 항상 중요하니까요. 바로 끓여보겠습니다.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카레 분을 사시면 됩니다. 순한 맛, 매운맛, 중간맛 이거는 취향입니다. 취향. 오늘은 최대한 양에 맞게끔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커리분 2테이블스푼입니다. 설탕입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치킨 스톡입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3가지를 하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저 때문에 구매를 하신 제품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거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돈까츠 소스입니다. 이거는 불독이고 이거는 오타푸쿠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가장 대중적이고 편하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맛에 큰 차이는 없고 제 생각에는 얘가 조금 더 짜다? 뭐 그런 정도 차이지 크게 그렇게 막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은 얘가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가성비는 얘가 좋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이 돈까츠 소스를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굴소스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요리술입니다. 맛술, 뭐 미림, 미향 뭐 뭐든 좋습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고추기름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그거 많은 것 같은데. 생강분말입니다. 1티스푼입니다. 이거는 옵션이에요. 없으시면은 안 넣으셔도 전혀 상관없는 옵션입니다. 물입니다. 그냥 물 1테이블스푼입니다. 다진 마늘입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간만 살짝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 맛있는 맛을 내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1인분이 아니라는 거. 제 생각에는 또 한 2인분은 나올 것 같아요. 2인분. 오늘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항상 소스는 하루에서 3일 숙성시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 라면 한 그릇 먹자고 숙성까지 뭐 그냥 맛있습니다. 이건 물론 좀 많이 해놓고 생각날 때마다 드시면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조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선행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요. 볶음면에는 라면 사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브랜드 상관없이 라면 사리 사용하시면 경제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 물론 그냥 라면으로 하셔도 상관없죠. 약간 꼬들꼬들하게 안 익은 게 아니고요. 살짝 꼬들꼬들하게 저는 익혀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찬물에다가 습관처럼 가볍게 헹궜는데요. 그냥 바로 드실 거는 굳이 안 헹구셔도 뭐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식용유입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그리고 바로 불을 켜시고 제가 지금 살짝 흥분해 있습니다. 이유는 소스 맛을 봤잖아요.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기다 양파, 대파를 이거 준비하셨으면 이거를 살짝 볶아줍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스가 맛을 내줄 거기 때문에 준비했던 야채를 그냥 모조리 넣고 살살 볶아줍니다.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랑 간짬뽕은 새우랑 뭐 오징어 이런 게 어울려요. 그렇게까지 준비를 다 따로 해버리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3가지 종류를 모두 이렇게 돼지고기, 채친 돼지고기입니다. 40g씩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인분에 40g을 넣는 거죠. 고기를 먼저 볶다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고기를 좀 나중에 넣겠습니다. 이유는 고기를 먼저 넣고 좀 뻑뻑하게 하지 않고 고기를 좀 나중에 넣어서 되게 부드럽게 볶이도록 할 생각입니다. 반드시 고기를 먼저 넣고 고기를 볶다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조리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고기를 먼저 넣고 꼭 고기를 먼저 볶아야 된다? 제 경험상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고기를 어떤 식감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넣는 타이밍이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야채가 살살살살 볶였을 때 고기를 40g을 넣어줍니다. 이런 거 없으시면 다 패스하셔도 됩니다. 후추는 일부러 소스에 넣지 않았는데요. 후추는 취향껏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얇게 채쳐놓은 고기라서 다 익는 데까지 불과 1분 정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고기가 되게 야들야들한 식감을 내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고기가 다 익었을 때쯤 바로 면을 넣어줍니다. 면을 넣고 소스를 바로 같이 붓겠습니다. 소스는 한번 계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테이블스푼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2인분이 맞는 것 같아요. 2인분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향기가 미쳤네요. 오래 볶을 필요 없이 소스가 큰일 났다. 망했습니다. 뭐 망할 것까지는 없는데 가스도 떨어졌고 계란을 안 넣었어요. 이거 계란이 핵심인데 계란을 안 넣네요. 계란을 넣어야 되는 타이밍은 고기까지 넣고 볶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란을 넣어서 이렇게 엉그러지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재료들이랑 그렇게 참고하시고 저는 지금 다시 그냥 식용유를 조금만 여기다 추가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잘 저어서 이쪽에서 계란이 그냥 거의 다 익게끔 다 익었네요. 뭐 전혀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계란이 잘 익어서 보슬보슬한 상태가 됐으니까 전혀 관계없이 다시 섞어서 이제 저는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았는데요. 정확한 맛은 있다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먹고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고수를 준비하셨다면 이렇게 옆에다가 놓으시고 드셔도 되고 뭐 비벼서 드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일단 고수 없이 맛을 봐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안 넣으실 분들이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죽여주는 맛이에요. 이거 진짜 야 사기다 사기. 뭐 카레들 좋아하시면은 이거 안 좋아할 수 없는 맛이에요. 뭐 달지도 않고 그냥 간까지 딱 좋아요. 1인분에 요만큼 하실 거면은 2테이블스푼이 맞는 것 같아요. 이따가 다시 맛이 어떤지 정확히 말씀드리고 지금 바로 두 번째 걸 해봐야겠죠. 그래도 고수를 이렇게 조금 얹어갖고 죽여요 그냥. 두 번째는 간짬뽕, 볶음짬뽕 이런 느낌의 라면의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재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스가 중요하겠죠. 배추 20g입니다.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1개입니다. 양파입니다. 그냥 하얀 양파 사용하시면 돼요. 20g입니다. 파송송 10g입니다. 소스를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2인분 안쪽으로 잘 나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진 마늘입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후춧가루입니다. 후추는 취향인데 제 생각에는 1티스푼 이상은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단위 1티스푼. 저는 좋아하니까 좀 많이. 간장입니다. 간장 1 테이블스푼입니다. 이번엔 진간장 사용했습니다. 간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집에서는 보통 양조간장 그냥 가리지 않고 사용합니다. 뭐 국 끓일 때도. 굴소스입니다. 2 테이블스푼입니다. 고운 고춧가루 3 테이블스푼입니다. 다진 마늘 2분의 1 테이블스푼 추가하겠습니다. 총 1 테이블스푼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비율이 또 양이 안 맞을 것 같아요. 한 3인분은 되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설탕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입니다. 1티스푼입니다. 다시 등장한 치킨 스톡입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물엿입니다. 2 테이블스푼입니다. 볶은 참깨입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요리술입니다. 1 테이블스푼입니다. 저는 청주를 사용하겠습니다. 1 테이블스푼입니다. 하지만 없으시면 그냥 건너뛰시든가 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요리술이 아니고 요리술은 달아요. 1 테이블스푼입니다. 여기까지가 필수고 지금부터 옵션입니다. 옵션이긴 한데 이게 있으면 훨씬 맛있어지는 어떤 그런 옵션들입니다. 볶음밥에서 등장하셨던 엑소 소스입니다. 엑소를 꼭 볶음밥에만 드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짬뽕이니까 이 건해산물 같은 이런 게 좀 들어가면은 훨씬 더 맛있는 맛을 내줄 것 같습니다. 크게 떠서 1 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입니다. 사실 저 때문에 화유 사신 분들은 꽤 많으신 것 같은데 화유 오늘 한번 씁시다. 화유를 넣겠습니다. 1 테이블스푼입니다. 혹시 없으시면은 고추기름 사용하시면 되는데 맛은 좀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양파분입니다. 양파분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생강분 1티스푼 넣겠습니다. 이게 옵션이긴 한데 상당히 중요한 재료들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옵션은 옵션일 뿐. 만약에 옵션을 빼고 해서 드셔보셨는데 마음에 드시면은 그 다음에 구매하셔가지고 요리해보셔도 좋겠죠. 없으신데 처음부터 괜히 저를 너무 믿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믿을 만한 인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있는 대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고춧가루는 아주 고운 고춧가루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워야 돼요. 이게 좀 매운 게 더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매운 게 있으시면 매운 걸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소스가 좀 되직한 감이 있어서 물을 넣을까 하다가 청주를 1 테이블스푼을 더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청주는 2 테이블스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농도를 잘 못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청주가 솔직히 더 맛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맛의 깊이가 조금 달라지는 듯한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초과장관을 다 태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없으면 물 사용하셔도 되겠죠? 잘 저었으니까 간만 살짝 보겠습니다. 이게 100% 이제 제 생각인데요. 뭐 맛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걸 만약에 저랑 지금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어 보신다면 아마 한번 찍어 드셨을 때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얘 왜 이래? 얘 진짜 뭔가 이상한 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이게 이따 볶아보면 답은 나오겠지만 그냥 찍어만 먹어봐도 이 맛이 어떤 맛인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볶아보겠습니다. 식용유 1 테이블스푼입니다. 그리고 준비해뒀던 야채를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전부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잘 볶아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청양고추하고 양파 조금은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야 비디오를 찍으니까 그냥 이 배추도 좀 넣고 뭐 파도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상 넣으면 좋은데 없으시면은 꼭 넣으셔야 되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야채를 먼저 볶다가 청양고추의 향이 기름에 잘 녹아든다 싶으면은 마찬가지로 전 여기다가 돼지고기를 지금 넣겠습니다. 지금 넣고 볶아줍니다.
고기가 익을 때쯤에 기존 인스턴트 라면 조리법과 비슷하게 약간의 물을 남겨야지 이게 잘 볶이잖아요. 물을 3개 정도를 넣고 소스를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2테이블스푼을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라면 같은 건 드시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의 양이 난 좀 촉촉한 게 좋다. 그러면 3테이블스푼이 아니고 뭐 4테이블, 5테이블스푼을 좀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삶아놓은 그 방법으로 삶아놓은 면을 지금 바로 넣으시고 잘 볶아줍니다. 화력이 조금 세서 물을 저는 1테이블스푼을 더 넣고 잘 풀리게끔 볶아주겠습니다. 물기 많은 게 좋으신 분들은 더 넣으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참 볶은 게 아니고 그냥 소스 잘 풀리고 잘 묻었다 싶으면은 거의 끝내시면 돼요. 저는 바로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담으셨으면은 저는 아직 육개장 라면이 남아있으니 그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지 그냥 간만 딱 보겠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맛입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물이 있는 육개장 맛 라면을 끓여보겠습니다. 준비하실 재료는 숙주 30g입니다. 달걀 1개입니다. 대파 40g입니다. 그냥 길쭉길쭉 썰었습니다. 배추 20g입니다. 청양고추 송송 1개입니다.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40g입니다. 바로 끓여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식용유입니다. 1.5테이블스푼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육개장이 아니고 라면입니다. 그래서 꼭 핵심적인 재료들만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맛을 내려면 이 대파와 이 숙주만큼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개장은 어차피 제가 소고기 시즌에서 제대로 한번 끓여볼 생각인데요. 그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배추, 청양고추 모두 다 넣어줍니다. 숙주만 넣지 말고 이 모조리 다 넣어주세요. 이번엔 고기까지 다 넣어서 물론 소고기 같은 거 사용하시면 더 좋은데 말 그대로 라면이니까 마늘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대파가 육개장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식자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대파가 향기를 많이 내주면서 나중에 맛과 식감 뭐 이런 것들도 좋고 이렇게 볶으시다가 향을 내주기 위해서 간장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습니다. 그리고 볶아줍니다. 잘 볶다가 그냥 물 1테이블스푼입니다. 요걸 넣어주시고 고춧가루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고운 거 아니고요. 좀 굵은 거, 찌개용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운 거라면은 너무 또 이제 되직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잘 볶아줍니다. 꼭 센 불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고기랑 이런 게 좀 끓음 같은 게 생기는 게 그게 좋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프라이팬이 아니고 코팅팬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랑 이런 거 볶을 때 보면은 밑에 끓음 같은 게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그게 있어야 나중에 맛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고춧가루를 잘 볶다 보면 항상 말씀드리듯이 고춧가루가 탈 것 같으면 물 하나 더. 대파가 잘 볶이고 고춧가루가 이제 탈 것 같이 수분이 날아갈 때쯤 되면은 여기다가 라면은 물이 가장 중요하니까 계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첫 번째로 물을 1컵 넣어줍니다. 일반적으로 라면은 봉지에 써있는 거 보면 550ml 정도 넣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3컵 넣을 거예요. 3컵을 사용하겠습니다. 진짜 육개장에서는 이렇게 뭐 볶거나 하는 작업은 없는데 이게 라면 한 개 끓이는데 그 좀 강렬한 맛을 내고 싶기 때문에 볶는 것 뿐이지 그냥 끓이셔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강력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끓어오르면 1분 정도만 더 끓여주세요. 1분 끓이는 동안 저희는 뭘 하냐? 이 라면의 핵심이 되는 재료입니다. 된장입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제가 예전에 짬뽕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물이 처음부터 다 넣어버리면 야채에서 이 맛있는 맛이 빠져나오는 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면을 넣고 면이 불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한 컵만 넣고 시간을 1분으로 정해드리진 않을게요. 파가 그 대신 파가 좀 힘이 없고 뭔가 맛있는 맛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이 정도 양이 많지 않으니까 1, 2분이면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라면이잖아요. 그리고 라면은 제가 원하는 이 레시피에서는 이 신라면이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물론 진라면이나 뭐 어떤 라면을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 레시피에 가장 어울리는 건 이 신라면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전 모든 라면을 사랑합니다. 라면 새로 나오면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먹어봤어요. 1일 거의 1라면을 하기 때문이죠. 맛이 어느 정도 빠진 것 같으면 여기서 이제 제대로 맛을 뺄 수 있게끔 물을 2컵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총 넣는 물의 양은 3컵이 됩니다. 3컵이면은 720ml니까 원래 봉지에 적혀있는 레시피보다는 170ml? 이 정도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스프를 다 넣습니다. 아까 준비했던 숙주도 지금 넣습니다. 그리고 끓기 전에 계란까지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계란은 그냥 잘 풀어두세요. 듬성듬성 푸는 것보다 오늘 이 레시피에는 계란을 잘 푸는 게 중요합니다. 물이 끓으면 지금 라면을 넣어줍니다. 물이 많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 간장이랑 된장이 간을 잡아줄 거거든요. 면을 익히는 정도는 그냥 라면 봉지에 써있는 대로 어떤 라면들을 사용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용한 신라면 같은 경우는 4분 30초라 써있으니까 4분 30초 동안 면을 익혀줍니다. 또다시 취향 하나 나오지만 후추입니다. 후추는 취향입니다. 저는 이 후추를 사랑하니까 I love you 후추. 설탕에 이어서 두 번째 I love you가 나왔네요. 지금 40초 정도가 남아가지고 계란을 작업해서 그래야 4분 30초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풀어두었던 계란을 빠글빠글 끓일 때 한 번에 다 넣지 않겠습니다. 2번에 나눠 넣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넣으시고 거품이 이렇게 잦아들 때 그 다른 부분에다가 거품이 나오는 부분 잘 끓고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귀신같이 타이머가 울렸으니까 바로 불을 꺼줍니다. 이 계란은 절대 넣고 휘젓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한 대로 나눠서 넣으면서 잘 끓는 부분에다가 계란을 넣고 한 다음에 계란을 다 부었으면은 바로 불을 끄시면은 포슬포슬한 계란이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해서 바로 덜어서 간단하게 맛이 어떤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또다시 물러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여놨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만. 지금 바로 끓였던 바로 이 육개장 라면인데요. 국물이 넉넉해가지고 밥 말아 먹기도 굉장히 좋고, 아까 전에 제가 평소 끓이는 라면보다 많은 3컵을 넣었잖아요. 싱겁지 않을까, 맛이 어떨까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어떤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란도 굉장히 포슬포슬포슬하고요. 부드럽고. 아마 이런 맛을 드셔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냥 뭐 육개장의 포인트를 굉장히 잘 살렸고, 내가 알고 내가 잘했대. 여러분, 제가 조금 민망하지만 제가 좀 잘했습니다. 진짜 라면 맛있고요. 국물이 라면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육개장의 포인트를 잡아있는 라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한번 해서 드셔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국물이 간도 딱 맞고요. 바로 그냥 막 밥 말아 먹고 싶은 그런 맛입니다. 어우, 내가 만들고 내가 맛있네. 라면을 끓인다고 해놓고 요리를 만들어버렸어요. 예술이죠. 원래 그냥도 맛있는 라면인데, 오히려 저는 야채 같은 거, 뭐 파랑 이런 거 잔뜩 넣고 끓인, 양파 넣고 끓인 이런 라면 저는 솔직히 안 먹거든요. 아예 야채 들어간 거. 그냥 라면만 끓이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 아니면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레시피였는데, 먹어보니까 영상 찍기 잘했구나. 어렵지 않은 이 간단한 라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요리 같은 맛이 납니다. 아주 좋은 요리. 아시다시피 얘네들은 만든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면이 불진 않을까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정도로 이렇게 바싹바싹 마른 볶음면은 사실 잘 안 불어요. 그리고 뭐 좀 말라 있어도 좀 먹을만하다? 그런 맛이 꽤 확실합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카레라면이 아니고요, 미친 라면입니다. 맛이 미쳤어요. 와, 이건 진짜, 물론 3가지 다 마찬가지지만 볶음면 할 때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이거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 이건 뽀록이 아닙니다. 뽀록이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맛있어. 마지막으로 요 간짬뽕 볶음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입에 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입에 넣는 순간 얘도 그렇고 혓바닥에 닿는 순간 그냥 와요, 감이. 이거 진짜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연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미 할 줄 알고 있었던 건데, 야, 마치 처음 먹어본다는 것처럼 진짜 맛있다, 맛있어, 너무 맛있네요. 이걸 남발하고 있죠. 약간의 오바가 섞이긴 했는데 사실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고, 제가 이 라면 3종은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가 오늘 사실 이 라면을 하면서 너무 많은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뭘 알려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대중적인 맛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맛, 그리면서도 맛있는 거, 그걸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3개 하기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다른 레시피들도 몇 가지 해드릴 생각인데, 오늘 이 선택은 참 좋았어요. 특히나 이 간짬뽕 맛, 이 맛은 그냥 드셔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거예요. 이거 완전, 야, 그거 그냥 한번 믿어주세요. 저는 이거 3가지 다 간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똑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간은 저랑 비율로 똑같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넣을 때만 간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하는 레시피는 그냥 이대로 똑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짬뽕 맛, 이거는 화유를 조금 더 넣고 싶으신 분들은 넣어도 되는데, 그러면은 맛이 좀 어긋날 것 같아요. 그 맛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맛있어지겠지만,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습니다. 과하지 않은 화유 맛도 나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전 이거 먹어야 되니까 이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진짜 농담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맛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는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걱정이 되지가 않네요. 평소에는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걱정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도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부장이었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 죽여요. 진짜 맛있어. 와우.